한겨울, 서울 서초구의 한 회의실. 난방기에서 흐르는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절대 정적이 공간을 지배했다. 빈 프로젝터 스크린 위로 회색빛의 자기 공명 영상, MRI, 이 떠오르자 그 자리에 모인 국내 최고의 음성학자, 신경과학자, 프로듀서들은 일제히 숨을 삼켰다. 서로의 숨소리마저 의식될 만큼의 긴장감 속 30년 경력의 최고권위자 최윤석 서울대 음성생리연구소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중앙을 가리켰다. 포인터 끝이 짚어낸 곳은 둥글게 겹쳐진 두 개의 고리, 그리고 그 사이를 격자처럼 촘촘히 메운 근육 섬유였다. 그것은 인간의 성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이하고도 완벽한 구조였다. 이건 학계에 단 한 번도 보고된 적 없는 구조입니다. 인간의 성대가 아니라 일종의 하이브리드 공진 장치라고 봐야 합니다. 최 소장의 선언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연구원들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이 경이로운 신체 기관의 주인을 밝혔다. 주인공은 트로트 가수 김용빈 씨입니다. 가요계에서 무대 위 울음 버튼으로 불리며 혜성처럼 등장한 트로트 신성 김용빈. 정작 본인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실감하지 못했다. 촬영 중간에 참여한 건강검진 이벤트에서 참고용 샘플이라며 찍은 MRI 하나가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서막을 열었다. 며칠 뒤 연구소로부터 직접 와서 설명을 듣고 싶다는 연락이 왔고 스케줄 사이 짬을 내 찾아간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1억 명 중 한 명이라는 표현을 들었다. 반사적으로 웃었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장난을 용납하지 않았다. 최 교수는 책상 위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다. 진동 주파수 분포, 근섬유 밀도, 탄성 계수 같은 외계어 같은 숫자들 아래 붉은 형광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DIF, 더벨 임피던스 바이브레이팅 폴드. 넓은 음역대를 위한 임시 명칭, 우리말로 하면 이중 공명 성대. 일반적인 성대는 두 장의 점막이 마주붙어 공기의 압력으로 떨리며 소리를 만든다. 하지만 김용빈의 성대에는 같은 위치의 두께와 밀도가 다른 보조 진동막이 추가로 겹쳐 있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덕분에 그가 고역대를 낼 때조차 저음 특유의 깊고 풍부한 질감이 동시에 살아남아 스피커 한쪽에서 고막을 압도하는 이중 음색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음향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설명했다. 쉽게 말해 한 대의 악기에서 바이올린의 날카로운 선율과 첼로의 웅장한 울림이 동시에 연주되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믹싱하지 않은 마스터 트랙이 이미 최종본이에요. EQ를 건드릴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정하면 이 완벽한 사운드가 망가집니다.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일본 교토대 음성공학팀은 그를 G11세기를 사는 살아있는 악기라 칭하며 음원 데이터 공식 요청서를 보냈고 하버드 의대는 그의 성대를 기반으로 한 인공성대 모델링 프로젝트 제안서를 보내왔다. 뉴욕 카네기홀의 사운드 디렉터는 그가 공연한다면 홀의 음향 세팅을 원점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이로운 논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장 먼저 몸을 들썩인 것은 국내 신경과학계였다. 그들의 질문은 단 하나였다. 왜 사람들은 그의 라이브에서 예고 없이 눈물을 흘리는가? 단순한 감동으로 치부할 수 없는 기현상이 속출했다. 지난 팬미팅 현장, 마지막 앙코르 곡을 무반주로 단 2마디 불렀을 뿐인데 객석 6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신자가 발생해 의료진이 긴급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연구원들은 초저주파 동조 현상이라는 가설을 꺼내 들었다. 그의 이중 공명성대가 만들어내는 고주파와 저주파의 겹침,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정 배음, 하어마닉스, 이 청각 세포를 거치지 않고 미세한 물리적 진동으로 변환되어 신체에 직접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 파동이 심장의 고유 리듬을 순간적으로 교란시켜 듣는 이로 하여금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정과 어지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분석이었다. 공연장 바닥이 우르르 흔들릴 때 관객이 울컥하는 이유가 단순한 감정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에 음향 제작사들은 급히 공연장에 초정밀 측정 장비를 들여밀었다. 정작 이 모든 열풍의 중심에 선 김용빈은 특유의 낮은 웃음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갔다.
전 그냥 노래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제가 연구 과제가 됐더라고요. 그의 시작은 지극히 평범했다. 어린 시절, 동네 노래자랑에서 목소리 좀 크다는 소리를 듣던 아이, 15살부터 청주 무도회장 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10대의 전부를 보냈다. 새벽마다 비닐하우스 난로 불을 떼며 흥얼거리던 민요가락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엔 땀과 담배, 소맥 냄새 뒤섞인 무대 위에서 푹 익은 트로트 발성으로 변해 있었다.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주던 직장인들의 환호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 감정은 진짜다. 그때도 자신의 목이 남다르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았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몰랐다. 오히려 그는 소리가 미세하게 겹쳐 들리는 현상에 성대 결절이라도 생긴 건가 겁을 먹고 한동안 고음 파트를 줄였다고 고백했다. 과학이 그의 목소리에 천부적 재능이라는 인증서를 발급했지만 실은 그의 지독한 성실함이 그 비밀을 더욱 빛나게 했다. 하루 4번 따뜻한 물로 스팀 흡입, 공연 전날 일절 대화 금지, 한여름에도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머플러로 목 가리기, 새벽 러닝 대신 무릎 관절 보호를 위한 수중 러닝으로 대체. 매니저는 형은 스케줄 이동 차량에서조차 속삭이듯 말한다며 혀를 내둘렀다. 목이 아닌 마음으로 팬들과 교감해야 진짜 가수라는 그의 철칙 때문이었다. 한 번은 리허설 후 성대 부종 진단을 받자 그는 곧바로 4주간의 모든 방송 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이미 매진된 지방소극장 투어 티켓 2,000장을 전액 환불 조치했다. 팬들은 가수의 건강이 먼저라며 그를 격려했고 복귀 공연에서 그의 첫 소절이 울려 퍼진 날 객석 전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기립했다. 과학, 의학, 팬덤, 산업. 모든 벡터가 그의 한마디에 집중되자 세상은 그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교육계는 그의 성대 진동 데이터를 딥러닝시켜 만든 김영빈 음색 패치 개발에 투자금을 쏟아부었다. 광고판은 요동쳤다. 화장품 브랜드는 목까지 먹는 콜라겐 슬로건을, 패션업계는 성대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더블 루프 이어커프를 출시했다. 한 보험사는 지구에서 가장 비싼 성대, 보장 한도 10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보험 상품을 제안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OTT 플랫폼은 소리를 그리는 남자, 파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6부작 다큐 시리즈 제작을 확정했다. 그러나 가장 치열한 논쟁은 여전히 근원으로 돌아온다. 왜 우리는 그의 목소리에 울컥하는가? 신경정신과 교수는 미분음 주파수의 마이크로 변조가 기억 회로를 자극한다는 논문을, 문화심리학자는 영혼함 민요에 공통된 한의 코드가 트로트 박자 안에서 증폭된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하지만 팬들은 학술 용어보다 들으면 이유 없이 가슴이 벅차다는 한 줄로 모든 논쟁을 끝냈다. 이 모든 열풍 속에서 김영빈은 여전히 연습실 바닥에 무릎 담요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타고났다고 해도 관리 없으면 끝이에요. 그가 매니저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따뜻한 물 좀 더 가져다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한복판, 그의 신보 티저 영상이 초대형 전광판에 흐르고 연구소 서버에는 새로운 성대 샘플 데이터가 업로드되며 음악 앱 차트 최상단은 그의 이름으로 도배된다. 어떤 이는 그를 음악의 미래라 부르고 또 다른 이는 인간 공명체라 칭한다.